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조성은 지역의 선물이 아닌 세계적 경쟁을 위한 기업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거론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의 빠른 개발을 위해 새로운 공항 건설 전에 광주 군공항 기능에 적극 분산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광주를 찾아 노동 현장 체계를 살피고 지역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청 초대 수장인 김재준 교육감이 내년부터 초중등 평가에서 객관식을 없애고 서술 논술형을 100%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 집적은 세계와의 경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입지를 두고 일부 지역에서 강력히 반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을 설명하고 인식의 틀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하면서 불균형과 폐해가 커져 국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공장을 하나씩 나누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전력과 용수 등 자원이 풍부한 광주로 집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반발하는 주민들의 편승에 일부 정치인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안해동에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대통령은 전 세계와 경쟁하는 세상을 앞서가려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갈등 대립은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BC 정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후보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군공항 이전이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올해 안에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군공항이 옮겨갈 예비 후보지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입니다. 다음 관문은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무안군수가 동의하면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선정위원회는 무안군수의 불참으로 미뤄졌고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을 먼저 무안으로 옮기고 1조 원 지원과 국가 인센티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안 군수님이 군공항 이전을 멈춰 세울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정부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이달 안에 이전 후보지 선정을 마치고 10월 중 주민 투표를 거쳐 11월까지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이전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이전 부지 확정 전이지만 군공항 건설 기본 계획과 설계 용역 입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항 조성 전에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전국 군공항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에 맡기는 방식도 추진합니다.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도 새로운 군공항 건설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소 8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입니다. 최대 20조 원의 통합 지원금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가 속도전에 들어간 가운데 군공항 이전을 원만하고 빠르게 풀어낼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광주를 찾아 현장 교육 체계를 살피고 지역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역 반도체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인력난입니다. 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전공자 수가 기업 수요에 터없이 못 미치는 데다 다른 지역에서 인재를 영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전문 인력은 물론 제조 인력들마저 지역 중소기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이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됐을 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좀 더 활력 있게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반도체 인재 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교육 인프라를 둘러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력이나 용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을 짓고 운영할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 능력 개발 정책을 총동원해 인재 양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자율성과 유연성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무망 내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요 기업 대학을 반도체 공동훈련센터로 추가 지정하여 협력사, 재직 노동자 및 체육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인재 확보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반도체 인재 양성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 현장에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청 초대 수장인 김대중 교육감이 초중등 평가에서 객관식을 없애고 서술 논술형을 100%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해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서술 논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합니다. 오지선다형 시험지에 동그라미를 치는 객관식 평가를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시기는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우선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대상입니다. 일정 학력들과 문해력을 갖춘 상태에서 졸업시키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지 평가만 하고 학생을 도와주지 않은 채 끝나버리면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해력과 기본 학력을 학교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대입에서도 논술 비중이 확대되고 교육부 또한 서술, 논술 평가를 점차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적용 학년을 매년 한 학년씩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지원을 위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칭 교육과정 개발 평가원도 설립합니다. AI 시스템을 통해 손글씨 답안 변환과 채점 등을 뒷받침하고 평가원에서 문항 개발이나 사후 민원까지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해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중등교육의 경우 서술, 논술형 평가가 20에서 30% 수준인데 단기간에 100%까지 확대하는 건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충분한 시범 운영과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곧바로 시행 발표해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부담만 늘리고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보다는 배움터인 교실 수업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해력 강화에 대한 해답은 독서에서 찾아야 합니다. 수업을 통해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통합교육청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변화된 평가제도가 현장의 반발 속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김대중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제1호 지시사항으로 교육 지산지소 실현을 위한 인재 양성 방안 수립을 전부서에 전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의 미래 산업을 이끌고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학교 교실에서부터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 지산지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제1호 지시에 맞춰 AI와 반도체, 에너지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지자체, 대학,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체육회가 선수 육성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기부금을 구체적인 사용 목적도 없이 최고급 식당 등에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지출도 다수 확인되면서 기부금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여수시 학동의 최고급 뷔페입니다. 여수시 체육회가 지난해 8월 이곳에 한 차례 방문해 사용한 기부금만 140만 원. 식사비가 1인당 5만 원에 달합니다. 선수 육성과 훈련 지원 목적으로 쓰였지만 몇 명이 얼마만큼 먹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공개를 하는 그 작성 자료에는 주로 그 건 단위로 해가지고 하지 그걸 뭐 이런 수까지는 적지는 않거든요. 그까지 그렇게 성적이 나온 자료는 없어요. 이처럼 여수시 체육회가 지난해 기부금을 빼내 사용한 금액은 모두 2억 7천만 원. 지급 목적은 일반 관리비와 선수 육성, 훈련 지원비 등으로 구분되지만 대부분 사용처가 불분명해 실제 선수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한우집 100만 원, 초밥 뷔페 400만 원 등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사용했지만 사실상 깜깜이 집행이라는 지적입니다. 어떤 항목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부금의 지출 항목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의 수입과 함께 지출 항목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게 기본이죠. 여수시 체육회는 지난 2021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관련 법에는 공익법인은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공시 의무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 체육회가 국세청에 공개해야 할 2022년과 2023년 기부금 활용 실적을 누락한 겁니다. 여수시 체육회가 불투명한 기부금 집행에 이어 공시 의무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동수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인멸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광주시 월계동에서 장 씨가 16살 이채원 양을 살해한 뒤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통합 내부 행정망의 익명 게시판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인사 이동과 근무지 보장, 인사권 배분 등을 둘러싼 옛 광주시와 전남도 공직자 간 비낭성 글이 이어지자 부서 판단으로 익명 게시판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 게시판 재개 여부와 운영 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광의 한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노동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가운데 정부가 염전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은 오늘 염전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폭행이나 강제 근로가 확인되면 즉시 형사 입건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시민들이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여수시 미평동 옛 철길공원 지하 구간이 배수펌프 누전으로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기면서
시민들이 감전사고를 당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배수펌프는 평소에도 잦은 고장을 일으켜 침수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여수시는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심 가로수에 누군가 소금물을 뿌려 훼손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관할 지자체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지난 4월과 6월 동구 대인동의 한 도로 인근에 심어진 은행나무 한 그루에 누군가 소금물을 뿌렸다는 민원을 2차례 접수받고 해당 나무의 잎이 갈색으로 변하는 고사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동구는 은행나무에 영양제를 주입하고 염분 세척제를 뿌리는 등 조치를 했으며 훼손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동부경찰서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